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그래비티 공개만 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라이벌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테슬라 모델 X와 그리고 기아 EV9, 국내에서도 EV9을 출시하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는데요. 이제는 그래비티라는 최강의 EV SUV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래비티인데요. 테슬라와 럭셔리 시장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날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주가는 비록 바닥권에 있지만 주주들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런칭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네요. 전체적으로 그래비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어 세단과 비교를 해보자면 높이는 대략적으로 10인치 정도 높으면서요. 머리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답답함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전폭은 78.7인치로서 에어 세단보다 2.5인치 정도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는 198.2인치인데요. 에어 세단이 195.8인치 정도 되니까 2.4인치, 그러니까 6cm가 더 길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휠베이스는 119.5인치로 에어 세단은 116.5인치니까요. 3인치 정도 늘어난 수치이고요. 길어진 휠 베이스 덕분으로 에어 세단과는 더욱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에어 서스펜션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게 되면 승차감은 배가 되겠죠. 마치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요. 마일수는 440마일 이상이고요. 피크 파워는 800홀스파워 이상이 되겠습니다. 듀얼 모터 장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파이어처럼 트라이 모터 적용 차량이 나올까요?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휠 크기는 앞바퀴가 22인치, 뒷바퀴가 23인치로서 조금은 다르다고 하네요. 물론 선택 사양이겠지만요. 0에서 60mph까지 3.5초가 걸리네요. 거대한 SUV 치고는 정말 빠릅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장막을 씌워 놓았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대부분 그러셨죠? 못생겼다. 이번에 그래비티도 망할 것 같다라고 말이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멋있어지고 우아해졌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들어간 작은 디테일로 인해서 차량 사이즈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죠. 글라스 루프 쪽에 블랙으로 마감을 하면서 스포티함과 날렵함을 더욱 살려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3열 창문 공간이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데요. 천장은 글라스 루프로 인해서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 보이지만 측면 개방감이 적어서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차량 안전성 문제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요. 또한 후면부는 포르쉐와 많이 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루시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번에는 깊지는 않은데 상당히 넓은 편이죠. 성인 2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번에 디자인팀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잘 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실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첫 번째로 대시보드인데요. 무려 34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막상 운전석에 앉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일 뿐더러 집중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UX 글라스 콕핏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비티 리뷰 영상들을 보시면요. 화질이 정말 장난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TV를 가져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핸들은 싸구려 형태의 물리적 버튼으로 인해서 욕도 많이 먹었었죠. 하지만 이번 핸들에는 터치식으로도 되고요. 물리적 버튼으로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들 모양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테슬라 모델에서 봤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둥근 형태가 아니라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계기판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서 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 세단보다 계기판이 더 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한결 편해 보일 것 같네요. 또 다른 하단부 디스플레이입니다. 에어 세단과는 다른 세로 형태가 아닌 가로 형태로 배치를 하면서 그동안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애플 카 플레이어로 시작을 하겠지만 애플과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로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물리적 버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건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운전하면서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편안함이 생긴 것이죠. 아무리 최첨단이라고 해도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라서 세단처럼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콘솔 박스 보시면 기존 에어 세단에서는 나무 형태의 모습을 한 커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화 유리로 제작이 된 커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훨씬 보기가 좋네요. 예전 티저 이미지 영상에서 보셨듯이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었고요. 이것을 프론트 쪽으로 깊숙이 넣을 수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조기도 조금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바람이 나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뚫려 있는 거로 봐서는 무언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차량에는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네요. 많이들 싫어하셨던 차량 키입니다. 기존에는 정말 이게 차량 키인가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묵직해지고 메탈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는 조금 차량 키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제는 2열로 넘어와서요. 뒷승객을 위한 터치 스크린이 조금은 더 커졌는데요. 기능은 에어 세단과 비슷할 거라 봅니다. 통풍 시트가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사항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중심의 패밀리카답게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아이패드와 같은 것을 간편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고 음식이나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더 선호하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등받이 각도가 정말 티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많이 눕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받이를 뒤로 젖혔을 때 종아리와 발을 받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안 된 것이 아쉬운 점이네요. 한층 더 럭셔리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다음은 3열 시트입니다. 조금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다른 차량 같았으면 시트 바로 앞에 바닥인 반면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시트 포지션을 살짝 올려 넣으면서 레그룸을 형성을 했습니다. 시트 밑에는 모터가 들어가는 공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려 놓았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3열이라고 봅니다. 성인 둘이 타도 무리가 없을 정도겠지만 그래도 장거리 운행은 힘들어 보이네요. 2열과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침대처럼 평탄화가 되는데요. 아시죠?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머리가 닿아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비티는 남다릅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고 차박까지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트렁크 공간은 역시나 이렇게 평탄화된 시트 포지션을 통해서 긴 짐과 높은 짐을 같이 실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완벽한 차량은 없겠지만 루시드 측에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원했던 것들을 개선을 확실히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네요.